자, 갑시다. 항상 가면은 자, 이제 어디를 갔느냐. 위험부담 쪽을 먼저 한번 가볼까요?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원시적입니까? 후발적입니까?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이 후가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목적이 부서지고 없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험부담은 무슨 부담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할 때부터 목적물이 없었으니까 계약이 뭐가 됩니까? 무효인데, 요거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요? 체결할 때 있었잖아, 목적물이. 뒤에 15일날 박스를 놨다니까. 그러면 유효죠, 유효. 유효입니다. 유효입니다. 자, 유효인데, 채무자의 기책 사유 여부에 따라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박살이 났다. 그럼 6월 1일 날, 요 6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럼 이행 불능되기 때문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죠? 자, 무슨 불능되니까? 박살이 났잖아, 박살이. 박살이 나가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럼 6월 1일 이전 등기 안 되니까 6월 1일 이후부터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계약 해제와 손배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5월 15일 날이 박살이 났는데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 요 태풍이나 지진으로 박살났어.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어. 그 제3자가 불질렀어. 요 두 가지 사례가 내고죠. 자,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지만 뒤에 태풍, 지진, 제3자 방화로 박살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이다. 자, 그럼 위험 부담이 되면은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원칙.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알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자, 그래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으면 달라고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맞죠? 자, 이 얘기고. 그리고 예외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두 가지야. 채권자, 여기서 요 사람이 등기를 넘겨둔 채무자고, 이 사람이 등기를 받는 채권자니까, 이 채권자가 와가 박살냈단 말이야. 채권자 기책사유를 박살나는 경우하고, 수령 지체 중에 상방이 과실 없이 박살나는 경우. 자, 이건 어떤 겁니까? 갑이 등기를 넘기려고 서류를 다 줬는데도 이마가 지가 등기를 안 친단 말이야. 왜? 6월 1일이거든. 6월 1일 날 지나서 등기를 치려고 한다. 왜? 세금을 한번 안 내려고. 알겠지? 종부세하고 재산세하고 전부 다 6월 1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지나서 등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단 말이야. 그러다가 중간에 태풍 지진 나가 박살났단 말이야. 그럼 누가 잘못이야? 채권자 을이 잘못한 거지, 지가. 맞지? 이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 말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박살났어? 누가 잘못 박살냈어? 을이 박살냈잖아.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38조 가면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나오고 2항에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그때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위험 부담의 내용이고, 자, 만일에 이제 위험 부담인데 수용이 되거나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 상금이나 수용 보상금에도 미치 안 미쳐?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게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도 가능하다. 위험 부담에서도 대상 청구권 물상 대위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위험 부담 문제 나옵니다. 작년에도 시험 나왔었죠. 자, 봅시다. 우리 봅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요. 19번 문제 볼까요? 작년에 34에 나왔던 문제를 살짝 변경해서 나온 거예요. 138페이지.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에 갑의 채무자인 소유권 있는 게 이행 불능이 됐다.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체결했지만 뒤에 후에 문제 생겼죠? 무슨 불능이다? 체결한 후라며 그 후에 나왔잖아. 무슨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이다 이 말이야. 자, 갑의 채무인 소유권 있는 경우가 이행 불능이 됐단 말이야. 옳은 것 고랬는데 기업번 한번 보세요. 갑의 채무가 상방의 책임 없는 불능, 현관편이시고 상방의 기책 사유 없이 불능됐다. 태풍 지진이죠. 맞지요? 그래서 이미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미 지급한 대금, 계약금이나 중도금 반환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해야지. 별표 넣으시고 위험부담 나오면 이 기업번 지문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반환청구할 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기업번 X. 기업번 X.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 어떻습니까?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을의 기책 사유로. 맞죠? 을의 기책 사유로 부른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아닙니까? 맞아요? 자, 이래 됐을 때는 갑은 을에게 보세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 지문에. 맞아요? 누가 박살냈어? 을이 박살냈으니까 야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 임마. 우리 이론 강의할 때 뭐랬어요? 갑과 을이 계약하러 갔는데 을이 한번 보러 왔는데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가스통에 던져보네. 폭발해버렸어. 누가 박살냈어? 을이 박살냈죠. 그러면 갑은 을이 들어가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 임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래서 D급번 맞고 리얼번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묶고 나야 되는 게 봐봐. 채권자의 귀책 사유. 2번이 무슨 지체? 수령지체 D급번. 요게 니은번이고 요거 D급번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채권자의 잘못으로 귀책 사유로 수령지체 나오면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답이야. 그래서 19번의 답은 몇 번? 옳은 거 고려했는데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이나 디귿번은 맞죠? 이렇게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답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장기시험 쉬웠죠? 자, 20번 문제 갑시다. 위험부담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거 돼 있는데 1번 맞습니까? 1번 쭉 보세요. 자, 핵심 나는 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태풍 지진으로 채무가 후발적이 불능이 됐다. 위험부담 문제 맞죠? 오케이. 자, 1번 맞고 2번 질문은요. 자, 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럼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2번 맞고 3번 질문 어떻습니까? 금방 했다 이거 앞에. 이미 위험 부담이 됐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했잖아. 없다가 있다 해야 되지.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질문은요. 수령, 채권자 수령지체 나옵니까? 그럼 청구할 수. 자, 7번 보세요. 채권자 수령지체, 채권자 기재사유 있다 해야 돼. 대금집 청구할 수가 있다 가야 돼. 맨 끝에. 오케이? 맞고 5번 질문은요. 이거죠.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서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했죠? 법조문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으면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자, 21번 문제 가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가 되었네요. 틀린 것은 돼 있네. 자, 1번 어떻습니까? 체결 후발적 불능이죠? 체결 후발적 불능이야. 자, 그래서 체결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나와서 건물이 전소됐다. 그러면 1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이 됐으니까 을은 더 이상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고 2번 질문 어떻습니까?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줄거 놓고 포인트지.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
그럼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칠판 봐봐.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지? 없습니다. 없는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으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행 청구 못 해. 왜?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 자, 봐봐.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매매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5월 15일 날 뭐 지진 나가지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진 나가지고 박살났잖아.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찾아와가지고 이 중개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계약이 위험 부담이야 라고 해줘야 돼. 여러분이 이건 위험 부담이야. 태풍 둘 다 잘못이 없이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잖아. 위험 부담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야, 서로 이행 청구 못해. 대응심 청구 못해. 근데 이미 줬던 계약금이 있는데요. 의리 얘기하잖아. 그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있어. 됐어요? 근데 의리 와가 박살냈는데 이러면 됩니까? 갑은 니는 의리한테 네가 의리 박살냈으니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되겠나 모르겠다. 자격 따가지고. 알죠? 그래서 개론만 공백 학교하신 분들은 민법 업무 가가지고 한 개도 모르는 게 민법 한 개도 모르고 뭐 설명도 못하고 쪽 다 팔고 그냥 아마. 알겠어요? 이런 경우 생겼을 때 뭐 법적으로도 이해도 못하고 법적으로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내용도 정확히 이 법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됐어. 자, 그러면 21번에 1번은 맞고 2번 질문 상방이 책임 없는 사안의 화재가 발생했다면 가번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도 없고 맞죠? 근데 이제 3번에 3번, 4번을 묶고 놔야 되잖아. 3번, 4번이 요건 거 알겠어? 요건 거 알겠어? 이제 누가 박살냈어? 을이 박살냈잖아. 그럼 가번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오케이? 그럼 답이 5번이겠네. 5번 봐봐. 이게 그거네. 아까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반환해야 된다고 했잖아. 반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지. 538조 2항에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5번 틀렸네. 자, 이제 넘기셨어. 요거는 이제 22번부터는 제3자를 위한 이야기네. 요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쪽으로 갑시다.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134페이지 11문제 펴놓으시고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서 설명 들어갑니다.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뭐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해야 돼.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 한번 물어볼게. 에? 여러분이 매수인 을이야. 이 부동산 안 줬는데 여러분이 대금 줍니까 안 줍니까? 매매 한 번도 안 해봤어? 당근에서 뭐 자전거 사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안 사봤어? 당근 마켓을 몰라? 거래도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잖아.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당근 마켓에서도 뭡니까? 자전거 사러 가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확인하고 뭡니까? 좀 괜찮네요. 살게요. 라고 돈 쏘아주면 자전거 넘겨줘 안 넘겨줘? 동시행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동시행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중개사무실에서 하잖아. 누구 불러놓고? 법무사 불러놓고. 맞죠? 그래가지고 불러놓고 이 사람이 등기소를 주고 얘는 뭡니까? 대금 이체해주고 그러면은 법무사가 와가지고 뭡니까? 위임장 다 도장 찍고 인감증서 다 받아가가지고 이전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바로 가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3일 뒤에면은 이제 등기가 진행 중해가 뜨죠? 전산 들어가면은. 매매도 좀 해보고 좀 해봐야 뭐 알까 아이가. 맞죠? 그거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들어가도 뭡니까? 그 사람 접수 딱 했으면 이제 뭡니까? 등기, 이전 등기 중 이렇게 딱 뜬다고.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확인도 안 하잖아. 너무 착해가. 이제부터 확인해야 돼. 예? 그러면 등기가 지금 지금 접수하러 갑니다. 이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전화한 적이 있거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이랬더만, 지금 갑니다. 이러더라고. 지금 안 하고 있다가 뭐 있죠. 내가 전화하니까 지금 가더라고. 알겠죠? 가긴 뭐가 그냥 전산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등기법이 뭐야? 사용자 등록을 하잖아. 걔들은 컴퓨터 안에서 저들이 다 이제 등기 등기고 다 합니다. 근데 게을러가 지금 안 하는 거지. 알죠? 그래 또 이제 접수하고 나니까 뭐 몇 분 지나면 있잖아요. 등기 진행 중이라고 막 하거든.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등기소 갔다 왔다 그러거든. 지랄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사용자 등록하고 다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예?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이잖아, 사용자등록. 알겠어요? 그 전자신청해가지고 하잖아, 걔들이. 알겠습니까? 등기법 내용이에요, 이게. 하여튼 민법 내용은 아니고 등기법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내년에 1차 되면 2차 때 그 내용 배운단 말이에요.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주잖아. 이게 계약금 계약이야.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가 무슨 행위다고요? 동시행이다 말이야. 자,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반드시 무슨 계약일 때? 쌍무, 서로상, 쌍무, 의무할 때 의무할 때 무. 맞죠?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쌍무 계약일 때, 니 안 주면 내가 못 준다고 이제 쌍무 계약일 때 적용된단 말이야. 그리고 동일성이 유지되면 항변권이 존속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 채무를 인수받은 사람도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 상속받은 사람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무슨 기가 도래해야 됩니까? 잔금 주기 전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그래서 원칙은요.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습니까? 계약서에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한다고 계약서 돼 있잖아. 그러면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먼저 이행을 해야 되지. 항변권 주장하면 안 돼. 근데 잔금 오면은 뭐야? 중도금 지급하지 않다가 잔금이 길이 도래하면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에 을이 있잖아요. 계약금 5월 1일 날 주고 5월 15일에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고 6월 1일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하기로 하고 돼 있다니까. 그러면 이거 먼저 해야 돼 안 해야 돼? 돈 계약금 주고 중도금 먼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의의 의무자가 을입니다. 을. 그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가 뭐가 도래하면은 잔금 들어 항변권 행사한다고. 이해됐어? 이제 좀 한 두세 번 들었으면 이해가 돼야 돼. 정상이야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요. 찾아오세요. 안 되겠다. 내가 주패든 제가 가르쳐야지. 이해시켜야지. 뭐 하겠노? 예? 미경 씨 올 거죠? 이해되고 있죠? 그래. 자, 요즘 잘 안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아파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 불안해 항변권. 그래서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번에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네. 자, 불안해 항변권이 뭔데? 불안해 항변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빨간 딱지 붙이고 채권자 둘러버 있어. 돈 줘? 못 줘? 돈 줘? 못 줘? 못 주나? 이게 불안해 항변권이야. 536조 2항에 보면 불안해 항변권이 나오거든. 그럼 내가 돈을 지급하러 가는데 빨간 딱지 붙여 채권자 둘러버 있어. 내가 이 재산 못 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 불안하죠?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게 불안해 항변권. 알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은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안해 항변권과 잔금이 도래하면 선의행 의무자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변권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이행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지금 봐봐. 얘가 이 부동산 넘겼어. 등기 넘겼어. 그럼 얘가 잔금 안 줘. 이 사람이 무슨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이야.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뭡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근데 지금 배우는 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야. 그럼 갑이 이행했어 안 했어? 이행 안 했고 갑이 이행 안 하고 을도 이행 안 하고 서류 네 줄 때까지 못 준다 이렇게 버티게 하고 있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야. 알겠어? 그런데 내가 이제 이행을 해가지고 상대가 이행지제 빠뜨리고 계약 해제가면은 계약의 소멸인 해제와 해지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다시 갈게. 어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70페이지 안 보면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성립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성립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자, 5월 1일 날 계약하고 5월 15일에 중도금 주고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한다고 계약 썼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립했으면 네 줄 때까지 못 준다고 항변권 행사하다가 내가 이행을 다 해붙다 갑이 이행을 했어. 을이 이행 안 해. 난 등기를 넘겼는데 지가 잔금을 안 줘. 그러면 채무 불이행해서 계약을 마음 됩니까? 해지하면 된다고. 이게 계약의 소멸이야.
그럼 계약법 총론은 뭐예요? 계약의 성립부터 효력의 동시행변권에다가 난 이행했는데 지가 이행 안 하면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지. 맞죠? 그래서 계약법의 총론에 관한 내용은 계약의 성립이 어떻게 되고 효력이 동시행변권 행사해서 둘 버티게 하고 있다가 한 명이 이행하면 상대는 뭐에 빠뜨려가지고 이행 지체 빠뜨려가지고 채무 불이행에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요. 소멸까지. 됐어요? 이 소멸은 다음 주에 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입니다. 쌍무 계약이고 변제기가 도리하고 지도 이행 안 하고 상대방 이행을 청구를 해야 항변권이 생기고 항변권이 생기면 효과가 여기 나옵니다. 효과가 무슨 항변권이야? 영기적 항변권입니다. 무슨 영기적 항변권? 무슨 항변권이다? 영기적 항변권이다. 영기적 항변권이 뭐예요? 영기적 항변권. 영기적 항변권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6월 1일이 됐고 6월 15일이 됐는데도 지도 넘기지 않고 나도 영기적 한단 말이야. 7월 1일이 돼도 지도 안 넘기고 난 돈 안 주고. 그러면 계속 뭐 되고 있습니까? 이 항변권이란 권리를 가지고 계속 연기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무슨 항변권이다? 연기가 되는 연기적 항변권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연기적 항변권이고 그러면 이렇게 연기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판사인 데 간다고요. 판사. 판사인 데 가면은 판사가 뭐라 합니까? 판사가 야, 니도 항변권이 있고, 니도 항변권이 있으니까, 자, 뭐라 할 수 없지만, 판사는 해결해야 되니까, 니는 잔금을 지급하고, 니는 부동산 넘겨라. 상환, 이행 판결 때린단 말이야. 에? 을 보고 돈 주라 하고, 갑복으로 빨리 등기를 넘기라고, 이행하라고 판결 때린다고. 알겠지? 이게 상환, 이행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고 일부 무슨 판결 때립니까? 승소 판결을 때립니다. 승소 판결. 자, 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냐? 이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거든. 원고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일부 승소야.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전부 패소 판결 때린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자, 동시이행 항변권은 지도 이행 안 하고 갑도 이행 안 하고 을도 이행 안 하니까 이행 지체야 아니야? 아니고 지연이자도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행하고 지가 안 하면은 요거부터 갑니다. 이행 지체는 지연이자 부를 수가 있어. 알겠지? 근데 쥐도 안 넘기고 나도 안 넘겼으니까 이행 지체는 지연이자가 없는 거지. 그리고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가 돼야 안 돼. 금지입니다. 지읒은 시옷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수동 채권은 상계될까 안 될까? 시옷 됩니다. 자동 채권이 수동 채권인지 모르면 저희들 찾아오면 설명해줘요. 옛날 설명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효과입니다. 효과. 자, 효과고, 자, 여기 인정범위 나오는데, 인정범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하면서 말소서를 주는 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다. 317조. 317조 내용이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면서 상호 지분 이전하는 것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입니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에서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은 동시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해제하면서 무슨 회복하는 거? 원상 회복하는 것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급계약은 몰라 되고요. 담보 책임해가지고 해제, 담보 책임 해제가 있으니까 해제, 원상 회복도 동시행. 종시적인 몰라 돼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고 목적물 인도도 무슨 관계? 청산금 지급도 동시행이고요. 여기 중요하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그 다음에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한 번 나온 적 있어. 정확하게 두 번 나왔어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배당금 돌려주는 거고 배당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경매가 무효됐다 그래서 배당금 돌려주는 거하고 목적물 반환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판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돈을 빌려줬어.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 뭐가 선행입니까? 변제를 해야 말소를 줍니다. 그래서 변제가 선행이고,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가등기 말소도 변제가 선행이고,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이전등기 말소도 양도담보에서 선행이다. 그럼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무조건 뭐예요? 선행이에요. 그럼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왜 합니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럼 임차 근본이 있는 시공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죠. 임차권 등기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됩니까? 해야 이 등기를 많이 준다고요. 말소해 줍니다. 예? 그럼 시험 문제 포인트가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고 보증금 나오면 뭐가 선의해? 보증금 반환을 해야 말소를 해준다고요. 동시행 관계 나오면 오다 X다. X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요게 이제 뭡니까? 요것들이 다음 중 동시행 관계를 고르시오.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이 낸다고요. 자, 그러면, 자, 어디를 보냐면요. 자, 어디를 보냐면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표 예제 문제. 32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를 조금 응용했습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동시행 관계. 기업은 동시행입니까? 출구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어. 자, 이게 뭡니까?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이렇게 합니다. 알죠? 그럼 양도소득세 네가 내라. 그러면 네 등기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부담 확인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된 경우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이면 무슨 관계?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기업부는 맞고요. 동시행관계고 니은번은요.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원래 가압류가 있다, 압류가 있다 이거 없애고 깨끗한 물건 넘기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 동시행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금방 했어. 협력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했죠. 여기 했죠. 협력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를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고,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옆에 대표 기출 문제에 위험 부담 내용인데 2번 한번 보세요. 2번이 왜 틀렸을까? (2번) 왜 틀렸어? 2번 위험 부담은 아까 뭐랬어요? 서로 책임 없는 이잖아. 태풍 지진. 채무자의 책임 있는이 아니고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대상인 게 위험 부담 적용됩니다. 알겠어요? 책임이 없는 위험 부담 봐. 책임이 없는이잖아. 없을 무. 한자를 몰랐구나. 없을 무자 이게. 책임이 없고 태풍 지진이라 했잖아. 태풍 지진. 맞아요?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효력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가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디를 가느냐. 자, 134페이지에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업은 어떻습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죽고 놓고 쌍무계약이 적용됩니다. 편무는 적용되지 않아. 알죠? 서로 대가적 채무, 갑도 채무가 있고 을도 채무가 있어야지 네 이행 안 할 때가 나 이행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현관펜 쌍무계약에 한해서 인정된다. 오케이. 기업은 맞고 니은번 어떻습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부인이 아니고 청구권이 인정되면 되는 겁니다. 갑도 을인한테 청구권이 있고 을도 갑인한테 청구권이 있잖아. 그럼 서로 이제 채무를 지고 있단 말이야. 이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럴 때 인정되는 겁니다. 쌍무계약일 때.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부인이 아니고 서로 인정될 때 청구권이 인정될 때 인정되는 권리고 디귿번은 왜 틀렸습니까? 이거 봐봐. 선의의 의무잖아. 원칙은 없지만 예외를 인정한다 했잖아. 뭐 때문에 틀렸어? 항상 때문에 틀렸잖아. 시험 문제 풀 때 항상 반드시 뭐뭐만 나오면은 틀릴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문제 풀이 할 때 항상 뭡니까? 그 단어를 무조건 체크해야 돼. 알겠죠? 반드시, 언제나, 만 이런 거 나오면은 반드시 줄 긋고 별표 딱 해놓고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항상 때문에 틀렸고요. 리얼번 어떻습니까? 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쥐가 이행하면 되잖아. 맞죠? 그리고 동시 한변권 행사한다. 행사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겁니다. 알죠? 자, 그래서 동시 이행의 한변권을 행사하여야 된다가 틀렸습니다. 자, 채무자가 자기 채무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시 한변권을 행사해야 된다. 행사하지 않아도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미연번은 왜 틀렸어요? 수동채권 나오잖아. 수동채권은 상계가 돼야 하는데 상계 봐. 상계가 된다. 자동채권을 밑에 적어놔. 상계될 수 없다. 3번 나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미음은 틀렸고 정답이 1번입니다. 기억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12번 문제. 동시이행의 한변권의 판례 내용과 다른 것은 돼 있네. 자, 1번 맞습니까? 1번. 요겁니다, 이거. 성질이 변하는 경우.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당사자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돼요. 채무가, 뭐가 됐다고? 이행이 불능돼 가지고 행합해 놓고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항변권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1번 맞고. 2번 질문은 옆에 아까 했던 거네, 앞에.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기로 했어? 매수인이 양도세 부담하기란 특약을 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의 경우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동시행. 맞고. 3번 질문 어떻습니까?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기를 경유한 채무자는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이전이기 말소청구는 물론이고 물론 자회부 이전이기를 할 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관계입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변제부터 해야 되죠. 맞아요? 변제를 해야 그다음에 말소가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 이전이기 말소는 뭐가 선행이다? 변제가 선행이다. 그럼 변제를 해야 뒤에 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더 맞고. 완제하지 않으면 이전이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맞는 거죠. 4번 질문 어떻습니까? 첫 번째 중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 의무와 잔금 지급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이다. 맞죠? 자, 5번 질문은요. 임대차 계약 해제 행합에 딱 해놓고 쭉 끊어놓고 그럼 해제되면은 목적물 반환과 임차 목적물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하기로 한 약정 의무는 동시관계이다. 아니죠, 이거. 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 계약 해제하면 안 되고 해지가 돼야 되지 또.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 목적물의 반환 의무와 임차 목적물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의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했다. 이거는 손해배상하고의 동시관계를 보지는 않는다. 판례입니다, 이거. 5번 X고. 자, 13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동시관계 있는 거. 자, 기업번 동시관계입니까? 여기 있는 가등기. 동시행입니까?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사금 지급과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및 등기 의무는 동시행이죠. 칠판 봐봐, 여기 있잖아. 가등기 본등기와 목적물 인도와 청사금 지급은 동시행이다. 법에 돼 있어요. 기업번 동그라미. 니은번의 핵심 단어 뭔데?
피담보채무 변제가 선이행이죠. 자, 7번 봐봐.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선이행 딱 적어놓고 저당고 말소, 근당고 말소는 요게 선이행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니은은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X. 자, D급은 요거 나오네. 토지거래 허가에서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했지. 니은 D가 T 걸렸고 리얼번은요. 자, 건물 매수 청구권 현관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이거는 건물의 인도와 이전 등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이 맞는 지문이고 33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넘기시고. 자, 이제 넘기면 14번 문제입니다. 동시행의 한변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4번 봐봐. 4번. 아, 그거만 봤던 거잖아. 상방이 채무가 동시행관계 있을 때는 행사를 하여야 만 때문에 틀렸어. 행사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은 이자를 지체 책임을 면한다 이 말입니다. 행사를 하여야만이 아니고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한답니다. 아까 봤던 거죠. 봤던 거니까 보시고 15번 문제 볼게요. 동시이행 관계가 있지 않는 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만 했던 거예요. 일단 4번부터 한번 봅시다. 4번 지문 나오면 어디부터 현관편 잡아야 돼?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뭐가 선이행?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기 때문에 동시관계가 아니라 했잖아. 답이 4번이에요. 나머지 동시관계입니다. 설명 다 했고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동시이행의 한비용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2번 한번 볼래? 2번. 자, 보세요. 동일성이 유지되면 한비용권이 존속하는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비용권 존속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2번 보세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가 이행 발생의 책 계약과 별개의 약정이야. 그러면은 동일해 달라? 다르잖아. 별개의 약정이라니까. 그러면 동시행 한비용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별개의 약정의 현관편에 쉬고 성립할 때는 동시관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다. 자, 그래서 동시관계에 있는 일반의 채무가 발생인 계약과 별개의 약정을 성립하는 경우는 동시관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나머지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의 한변권 틀린 것 돼 있는데 이것도 다 기출문제인데 일단 다 볼 겁니다. 5번부터 한번 보세요. 5번. 요거예요.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배당금 돌려주는 거하고 목적을 반하는 동시행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5번 문제 경매가 무효가 되어 현관편 딱 해놓고 자, 그러고 첫 번째 줄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는 거하고 자, 두 번째 줄이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알죠? 그럼 이건 뭐가 선행입니까? 선행이 아니고 경매가 무효되면 배당금 받아가는 애는요 임금 채권자도 받아가고 다 받아가니까 동시행 관계를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배당금 반환과 목적 반환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는 판례예요. 답이 몇 번이다? 5번이고 여기 30회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 몇 회 때 나왔어요. 2번 나왔어 시험에. 별표 해놓고 1번 바꿉니다. 1번 계약이 뭐가 됐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위해지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서로 반환할 때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맞고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나왔네. 동일성 유지되죠? 동일성 유지되면 한변권도 만다. 존속합니다. 한변권 인정되고 2번도 맞고 3번 질문은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행이 어려운 현장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자기 채무를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536조 2항입니다. 536조 2항에 보면 나와요. 자, 4번 질문.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전 등기하면서 가압류를 말소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말? 자, 집어번 보세요. 아까 했잖아 이거. 가압류가 있다, 압류가 있다. 이거 없애고 깨끗한 부분 넘기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경매가 무효가 되면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배당금 돌려주는 건 동시행 관계로 보지 않는답니다. 자, 넘기시고. 자, 18번 문제 갑시다. 자, 우리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에서 이게 보세요, 여기에. 자, 우리가 효과에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동일합니다. 상환 이행 판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유치권과 동일합니다. 됐어. 유치권 동일.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틀린 거. 요것도 기출문제 내용인데 1번 유치권과 동시항변권 모두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기초를 두고 있다. 맞는 내용이고 2번 질문 어떻습니까? 2번 OX. 목적물 인도 거절권은 유치권이 아니고 항변권이죠. 거절권이 항변권이잖아. 그래서 요 2번은요. 유치권이라 하면 안 되고 항변권은 동시항변권은 목적물 인도 거절권을 내용으로 하지만 이게 돼야 되고. 자, 그다음에 동시항변권은 일체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유치권을 요걸 뭐로 고쳐야 돼? 동시행의 항변권이 이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판소노트 31페이지 한 펴봐. 판소노트 31페이지. 31페이지야. 61페이지. 62페이지 펴면 됩니다. 정확히. 62페이지. 62페이지 메뉴에 가면은 유치권의 소멸 나옵니다. 여기서 유치권의 소멸 보면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틀려요? 유치권에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항변권에서는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유치권 소멸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질문 어떻습니까? 유치권은요. 수리비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변제 받을 때까지 행사 가능하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무이행의 제공 받을 때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돈 다 받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동시항변권을.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은 왜 틀렸어? 이거네,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린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립니다. 둘 다. 상대방 이행 청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야 됩니다. 패소 판결이 아니고 동시 항변권 행사하면 상한 이행 판결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패소 판결이 아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리면서 상한 이행 판결 땡긴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다음 주에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해제하고 계약법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약법 끝까지 풀면 돼요. 자, 어디까지 했냐면은 우리 계약법 끝까지 다 풀 겁니다. 자, 어디를 가느냐? 몇 페이지까지 하냐면은 자, 161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160페이지가 아니고 임대차까지 다 풀어야죠. 170이네. 173페이지. 173페이지까지 풀으면 돼. 173페이지까지. 173페이지까지. 다음 주에 173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법이 다음 주에 끝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임대차가 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임대차 좀 남아도 다시 바로 주임법, 상임법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알죠? 임대차 끝나고 주임법, 상임법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가 잘 보내세요. 2차 하시는 분들 내일 등기법도 있습니다. 지적법. 2차 하는 사람, 1차는 필요 없고 1차는 내일 휴가입니다. 휴가.
1차 마신 분들은 오늘부터 휴가예요.